한국 시간 기준 5월 30일 오전 5시경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화성 진출 계획에 대한 40분간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프닝을 제외하고 일론 머스크 혼자서 꽉꽉 채운 매우 알찬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중요 포인트를 요약해서 전해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없던 모래사장 위에서 시작된 스타베이스의 약 5년간의 발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에만 주로 집중을 하다 보니 신경을 좀 덜 썼는데 스페이스X는 5년 만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미래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스타베이스의 발전을 설명하며 약 5년 또는 6년의 시간 동안 스페이스X 팀의 놀라운 작업 덕분에 우리는 작은 도시를 건설했고 2개의 거대한 발사대와 거대한 로켓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멋진 점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구든 이곳에 실제로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 생산 시설과 발사 장소가 공공도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부 텍사스에 오는 누구나 로켓을 가까이에서 보고 공장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파트는 로켓 생산 계획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우리는 대략 2주에서 3주마다 한 척의 우주선을 생산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항상 2주 또는 3주마다 우주선을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연간 1000척의 우주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3척의 우주선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라며 엄청난 생산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하루 3척의 로켓을 생산할 정도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듄을 보면서 꿈꾸던 우주 개척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그런 우주 개척 시대를 열기 위한 도전 과제, 예를 들어 항공기의 공중급유와 비슷한 개념인 우주 공간에서의 급유, 그리고 행성 재진입을 위한 강화 소재 연구, 그리고 화성 내에서 어떤 공간에 자리를 잡아 테라포밍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 등을 아주 상세히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의 백미는 바로 옵티머스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진출과 테슬라는 매우 강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옵티머스 때문입니다. 일론은 이번 발표에서 화성 문명 개척을 위한 옵티머스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화성에 첫 번째 스타쉽을 보내고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곳으로의 첫 비행은 옵티머스 로봇이 보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는 그곳에 먼저 도착해 환경을 탐험하고 인간 도착을 위한 토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화성 표면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장관일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2번째 여정까지는 옵티머스만을 보내고 3번째는 인간과 함께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옵티머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설 현장 사진에서 찍힌 노동자들과 같이 상징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설 노동자들과 같은 구도로 찍은 이미지를 보여준 이유는 화성 개척 초기 단계에서 인간 대신 옵티머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스페이스X의 발사와 테슬라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밝힌 계획을 본다면 스페이스X의 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기업이 바로 테슬라로 보입니다. 화성에 가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존재가 바로 옵티머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성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사용될 수많은 에너지 저장 장치들, 태양광 발전 등등을 고려해 본다면 화성 진출과 테슬라라는 기업은 무관할래야 무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저, 린다, 론은 매우 철저하고 유익한 내용입니다. 화성에 도시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에서는 수백만 톤을 화성으로 운송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기 위해 용감한 영웅들이 일할 것입니다. 옵티머스 로봇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페이스X 팀이 인류 생존을 위해 꿈을 현실로 바꾼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2027년이 코앞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를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든 것이 놀랍습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라며 그의 계획을 응원하였습니다. 작년 수원에서 열려서 한국 테슬라 커뮤니티에 결속력을 보여줬던 K-라이트 쇼가 2025년에 다시 찾아옵니다. 9월 20일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되는 이번 라이트 쇼는 작년보다 규모를 2배로 키워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채널에 올라온 홍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6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1,000대의 찬란한 불빛은 한국 테슬라 커뮤니티가 단합하여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날의 K-라이트쇼는 뜨거운 열정과 감동으로 가득 찼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운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 후로 한국에서 테슬라의 위상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은 최초로 3만 대를 돌파하며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 테슬라 전체 직원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언급하며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작년 처음 열린 테슬라 라이트쇼 행사는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1,000대의 차량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 금전적인 보상 없이 오직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대한 순수한 애정만으로 전국 각지에서 차주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한테타님을 필두로 진행팀의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테슬라 차주들의 질서정연한 협조 덕분에 이러한 우려는 기우로 끝났습니다. 차주들은 테슬라에 대한 공통의 열정으로 단합했고, 이는 행사의 성공으로 이어져 수원의 밤을 화려하게 빛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해당 영상에 멋지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차량 모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작년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테슬라 누적 판매 대수는 전 차종을 합쳐 약 7만 대였습니다. 국산차나 다른 수입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숫자입니다. 즉 7만 대 중 1,000대나 되는 차량의 차주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한국 테슬라 커뮤니티의 강한 결속력과 열정을 세상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테슬라의 인기 덕분에 2025년 5월 기준 테슬라 차량은 약 1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새롭게 테슬라이프를 시작한 차주들 중에는 작년 행사에 차량이 없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작년 라이트쇼의 여운과 새롭게 테슬라이프에 합류하신 분들의 아쉬움을 모두 달래줄 테슬라 K 라이트쇼가 2025년에 다시 개최됩니다. 이번 라이트쇼는 작년에 1,000대에서 규모를 2배로 늘려 무려 2,000대의 테슬라 차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은 실전이다 팀이 이번 라이트쇼의 공식 홍보팀으로 참여합니다. K 라이트쇼 2025는 9월 20일 토요일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 피니스파크에서 진행되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라이트쇼는 또 한 번 전 세계의 이목을 끌 것입니다. 테슬라 K 라이트쇼 2025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9월 20일 평창에서 2,000대의 열정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K 라이트쇼는 상징적인 행사인 만큼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앞과 뒤 위장막으로 가린 차량이 테스트 중인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유튜버 맷갓 인월더니스가 올린 영상에서 포착된 이 차량은 커뮤니티에 격렬한 논쟁을 낳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저가형 차량이다, 저가형 차량이 아니다 였습니다. 우선 저가형 차량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첫 번째로 모델 Y보다 짧아 보이는 차량의 비율이었고, 두 번째는 차량의 도어 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 저가형 차량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비율 차이는 거의 없으며 앞뒤 위장막과 원근법에 의한 착시일 뿐 모델 Y 퍼포먼스로 추정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은 저가형 차량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비율도 비율이지만 도어 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 Y 퍼포먼스라면 도어 핸들이 없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테슬라가 4번 연속 실적 발표에서 저가형 차량을 준비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저가형 차량도 공개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6월 중에 저가형 차량이 공개된다면 테슬라는 한 달 새에 로보택시, 집앞 배송, 저가형 차량 공개라는 3개의 굵직한 이벤트를 치르게 됩니다. 아마 테슬라 커뮤니티는 행복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 Tesla is launching its robotaxi service Yes. next month. We heard from Elon Musk on CNBC this Yes. week. What do you make of their approach, which is no LiDAR, no remote assistance, no mapped routes, versus what Waymo's doing, which is LiDAR, mapped routes, city by city? I think it's been really important for us to prove out the safest path to doing this. You know, asking people to trust us, asking people to put their children, their families in a Waymo vehicle without a human behind the wheel is a brand new product category. It's a brand new experience. So for us, there's no reason to eliminate aspects that make it safe. And so that's what we've been laser focused on, is what is the safest path to doing this? Now, we're the only company that starting October of 2020 removed the driver. And so there's probably a lot of ways it can be done, but we're the only ones that have done it. And we've been doing it 24 hours a day for almost 5 years. And so to us, it's really important to focus on safety, not
to focus on safety and then cost, Okay. not cost and then safety. So does that mean that you think Tesla's focusing on cost and then safety? It's taking a back seat perhaps? What makes you believe that maybe their strategy with no LiDARs is less safe today? I think that it's less of a focus on them and more of a focus on what we've learned, which is that you have to be able to see at night. You have to be able to have this vision that's better than humans, right? Like what we're doing is we're replacing humans. We're not asking you to sit behind the wheel and take over the vehicle at a really vulnerable moment. Right. Instead, we're inviting you to sit in the back seat, relax and unwind, and get safely to your destination. That's a very different value proposition, but it's one that requires belts and suspenders, and that's the approach that we've taken. Right. And I mean, I've been covering the industry for a long time. I saw what happened with Uber when it ran into its issues, saw what happened with Cruise. Are you worried that as Tesla rolls out and maybe they're putting cost ahead of safety, are you worried that there could be an accident that sets the whole industry, the autonomous industry, back? I think in the early days of a nascent technology, like having a healthy worry about how it takes a long time to earn trust, and it doesn't take that long to lose it. Absolutely. And so, of course, with everyone, we want all competitors to enter this space focused on safety. Like, that's the only reason it's worth Right. it. Can your technology make the road safer for humans? Yes or no? And so, of course, we have a healthy worry about that, no matter who the company is. But that's because there can always be an overreaction by regulators. Like, their job is to protect the public. This is part of why we have the safety hub. We think it's our job to make clear that our technology is unique to Waymo. It's developed, designed, assembled here in the US, and it's proprietary to us, and no one else has it, and we put our safety stats out there. Right. And so transparency mixed with safety, mixed with years and years of experience, ultimately should be enough, but yeah, it makes us worried. People actually riding in the cars. We talked about this before, right? There's actually probably no better test. I know that living in San Francisco, someone gets in, they may be very nervous, but they're quickly sort of see it for themselves. It's interesting that Tesla's going to start with just 10 to 15 robotaxis, right? But Elon Musk, he just said that he anticipates having 1,000 or thousands of autonomous Teslas on the roads by year end. Is it possible that they're going to have more on the road than Waymos? There's going to be more Tesla robotaxis than Waymos by the end of this year? I think it's, of course, possible. I think it's sort of an interesting question around business model. Like, I think if you thought about ride hailing before we launched, there are so many more ride hailing vehicles on the road than Waymos. But Waymo's doing one thing. It's carrying riders autonomously. So it's not how many cars do you have, it's how well are they utilized with paying riders, and how safe are you making the roads. And so for us, after 50 million miles, being able to look at the data and say that, okay, we've been able to have a reduction of over 80% of airbag crashes and injury causing crashes, like that's what we care about. And so, yeah, maybe there's more running around in cities, but that's not what we think is most important. Does that drive urgency on your end then? It sounds like you sort of are on your own path. Does what Tesla does or launches, or how many cars they have on the road, affect what you do? Does it create more urgency for you to look to a different business model that includes a Zeekr fleet, that includes Toyotas? How many cars do you anticipate will be on the road doing Waymo commercial rides by the end of this year? I think for us, the urgency is the state of our roads. Over 1.3 million people being killed globally on the roads. It should be urgent for all of us to use technology to address that. Like, we're not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There's a lot of companies sort of focused on this. That's not what creates urgency for us. Right.